아니면 그냥 지켜보든지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저런 검사를 하는 데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증상이 없을 때 조기 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기 검진하는 자가 검진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놀아주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화장품 파는 데서 이렇게 놀아주는 것도 보시고 아마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것은 왜냐면은 여성의 가슴은 밖에 노출되어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증상이 뭐가 만져지고 혹은 피부의 변화랄지 유대에 뭐가 나오는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자기가 찾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홍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가검진은 전체 유방암의 70%는 환자 자신이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멘스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여성들은 그 가슴의 그 형태랑 이런 그 촉지되는 느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멘스가 끝난 지 5일 혹은 7일이 가장 부드러움. 여러분들 잘 느꼈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촉지를 하게 권하고, 그러나 폐경된 사람은 가장 기억하기 좋은 첫날, 웰 첫날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면은 손가락 세 끝으로 하라 이거죠. 여기가 제일 예민한 거죠. 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슴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3단계 뭐 살짝 누르고 중간 단계 누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저렇게 원시명을 그릴 수도 있고, 이게 방사선으로 할 수 있고, 여기 여성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이렇게 하라 이거죠. 3단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혹은 뭐 이거는 그 구석구석 하면 된다는 원칙이지만은, 그 다음에 유두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것이 이제 그 요령이죠. 그 실제로 이제 촉지하는 것 중에 제일 잘못된 건 이렇게 움켜지는 겁니다. 이렇게 움켜지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성 유방이 치밀하기 때문에 다 뭐가 만져집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선생님 저 몽골이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유선입니다. 자기 유선이 이렇게 그 지방 조직 사이에서 이렇게 만져서 막 뭉클하게 뭐가 만져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촉지법입니다. 그래서 가슴 벽을 향해서 이렇게 만지게 되겠죠. 자, 조기 검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방 촬영술. 이것은 서양에서는 초음파보다 이것을 훨씬 더 많이 시행하고 또 다양하게 그것을 권하고 있죠. 그래서 촬영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가슴을 펴서 엑스레이를 쏘아서 판에다가 이제 뜨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초음파가 보조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뭐 전문적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 이렇게 암 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위로 막 뻗쳐나가는, 암이 아닌 건 이렇게 동그란 경우가 많죠. 이렇게 뻗쳐나가는 암 조직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여러분들 유방 촬영에서 보인다는 바로 그 석회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짝거리는 점같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석회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하는 콘크리트 석회가 아니라 마치 석회처럼 침착된 것들이 이렇게 사진에서 반짝거리면서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암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초음파에서 종양을 형성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위가 이렇게 삐쭉빼쭉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은 물이 차 있으면서 여기 멍어리가 이렇게 보이는 바로 이런 것들이 암의 형태입니다. 암의 형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진단 방법과 증상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럼 과연 우리 여성들은 이런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 유방암 학회와 국립암센터들이 모여서 한번 권고안을 만들었어요. 권고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40대 이전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세 사춘기가 지나면은 매월 자가검진을 하라. 돈 안 드는 거니까 자가검진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35세 이상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적어도 의사는 방문해라. 그럼 의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사진을 찍든지 초음파를 하든지 해서 검진을 하게 되고, 이제 40세 이상은 상당히 이제 호발하는 연령으로 접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진찰과 혹은 촬영술을 하라. 촬영술에서 잘 안 나오면 초음파를 하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 이제 뭐 대개는 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위험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족력이 있다든지 뭐 유전자 이상이 있다든지 혹은 그 초경이 굉장히 빠르다든지 결혼 한 번도 안 했다든지 혹은 출산을 한 번도 안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1년 혹은 특별한 경우에는 뭐 6개월마다라도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져가야 될 메시지 중에 제일 넘버원입니다. 아, 내가 오늘 그 박람회에서 뭔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오늘 집에 갈 때 하나라도 건져가신다면 요거 건져가시면 됩니다. 요거 지금 말. 즉 스스로 건진을 하게 되면은 치료도 잘 되고, 물론 여기 이제 그 치료 중인 사람들은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행히 우리 진단 방법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로봇도 뭐 막 소개해서 홍보하지만은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첨단적인 장비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 CT도 이렇게 두껍게 잘랐는데 이제는 아주 얇게 잘라서 사람의 몸을 거의 뭐 3차원으로 조립도 하고 막 그러죠. 이런 것들이 아주 모래알 같은 것도 잡아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MRI는 이렇게 3차원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형태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방 촬영을 한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유방 초음파 뭐 이런 걸 했지만 이건 좀 더 그 형체를 잘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더 MRI 특별한 경우에 쓰이는 거겠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암 촬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신 암 촬영, 페트라고 여러분들 가끔 들으셨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옛날에 생각하면은 참 어떤 아주 새로운 신기원이죠. 새로운 어떤 장이 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암을 전신 촬영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아주 완벽하다고 보면 또 안 되는 이제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꼭 찾아냈다고 다 암일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어떤 경우는 뭐 결핵이든지 염증일 때도 나타나고 혹은 암이라 할지라도 못 잡아내는 어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판단에서 잘 해야죠. 어쨌든 이렇게 뜨겁다고 그러는데 뜨거운 점들이 암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이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진단 기술의 발달, 진단 기술이 이제 많이 발달했죠. 진단 기술도 우리가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과 의사, 저희 같은 외과 의사들이 다 칼로 째서 조직을 빼가지고 뭐 이제 수술해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해서 또 수술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칼을 대면 퍼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을 대면 퍼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진단을 한 차원에서 칼을 댄 것이 이제 칼을 대면서 이제 암이 좀 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국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걸 다 암일 때는 다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완전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고, 어쨌든 이런 칼부터 해서 바늘로부터 해서 지금은 좀 더 굵고 정교한 바늘을 자동으로 컴퓨터와 연결해서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맘모톰이라는 기계는 암이 아닌 경우에는 칼을 대지 않고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우리 외과 의사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칼을 대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굉장히 현혹되죠. 그것도 또 잘못된 얘기죠. 칼을 대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실제로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에 현혹되진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더 환자들한테 덜 손상이 가는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검신 기술의 발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좀 더 발달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가끔 듣지만 예측의학이라고 하죠. 예측의학. 점쟁이가 점치듯이 이제 아기가 낳는데 걔 피를 한 방울 뽑아서 검사를 해놓고 이 아가는 30살 되면은 당뇨가 생기고 얘는 50살 되면 고혈압이 생기고 얘는 몇 살 돼 암이 걸릴 거다. 이거 예측할 수가 있다. 그죠? 바로 이런 것이 칩, 여러분들 우리 전자 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칩의 발달로
그 칩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전자 이 핸드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생물학에도 다 쓰입니다. 즉 유전자를 몇만 개를 한꺼번에 분석이 가능하죠. 분석을 해서 그 유전자의 그 어떤 그 조합과 그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떤 병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 해가지고 그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단뿐만 아니라 이런 칩의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A라는 약을 다 쓰는데 이 사람들은 안 듣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찾아내서 어떤 개개인에 따른 어떤 암의 맞춤 치료가 가능하더라. 바로 이것이 이제 지금도 한참 그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개발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고, 수술이라는 것은 어떤 국소에 어떤 우리가 암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혹은 있을 부분을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남아있을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하는 겁니다.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도 수술과 마찬가지 어떤 국소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또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암이 뭐라고 했을 때 전이를 얘기했죠. 전이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항암 치료, 그건 전신요법입니다. 전신. 혹은 항호르몬 치료를 병합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합함으로 해서 보다 완치에 가까운 어떤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육군만 나가서 싸우면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공군, 해군 다 투입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병합요법이라고 하죠. 병합을 해서 완벽한 치료를 이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면은 이제 아주 전통적으로 유방을 절제하죠. 이거는 이제 유방을 전체를 다 없애버리는 수술이 되겠죠. 이것은 아직도 표준 치료지만은 이후에 보존을 가능하게 되죠. 보존. 유방을 그렇게 다 모든 여성한테 암이라고 다 제거를 해서 되겠냐. 우리가 일부는 살릴 수 있다 해서 하는 것이 보존 수술이고, 그 다음에 그 수술할 때 애가 인프절, 암이 생기면서 이렇게 가는 경로에 암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이걸 같이 제거하는 거죠. 한때는 애가부가 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이 림프절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같이 동시에.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가 이게 혹시 가 있는 림파절을 알 수만 있다면 그놈만 제거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발달된 것이 이제 감시 림프절이라고 있습니다. 감시 림프절. 우리가 그것을 해서 좀 더 수술도 자꾸 축소되고, 즉 축소된다는 의미는 환자한테 보다 여러 가지 기능이나 형태를 유지해서 그 손상, 정신적인 손상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종래 행위에는 근치적, 근육과 임파절과 모든 것을 다 제거해서 팔 부종도 심하죠. 이런 것이고, 최근에 이제 근육을 이제 살려주고 일부 임파절도 축소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발달되고, 그 다음에 더 발달돼서 이렇게 모양을 살리는, 여러분 이제 흉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지만은 실제로 거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더 이로운 수술로 이제 가고 있다,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시 림프절도 이거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제 임파절을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수술 이외 치료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여러분들 맞춤 치료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레사, 허셉틴, 백혈병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항체, 암의 특성, 암이 어떤 표지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인자만 공격하게 하는 어떤 특성을 찾아서 공격하게 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개발됨으로 해서 기존의 치료법을 훨씬 더 이제 더 도와줌으로 해서 성적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암 백신, 아까 말했던 자궁경부암의 백신이든지 또 항체를 이용한 치료, 또 유전자 치료, 또 어떤 유전자 레벨에서 그것을 차단을 해서 하는 안티센스 혹은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서는 어떤 이런 면역 치료, 유전자 치료, 신생 혈관 억제제, 암 백신 등이 이제 좀 더 싸고
이렇게 보편화되는 이제 시대가 올 것이고 틀림없이 또 아까 취입 얘기를 했지만은 좀 더 예측이 정확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맞춤식 항암 치료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정 간격으로 되게 3개월에서 6개월 또 안전하다고 생길 때 이제 1년 간격으로 그 검사를 하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제일 관심 있는 시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기를 너무 오버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예를 들면 암에 한번 걸린 사람들은 완전히 스님처럼 식사를 하신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저도 그런 스님 환자분이 많지만 스님도 유방암에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왜 나는 야채만 먹는데 암에 걸리냐 이러지만 사실은 그건 너무 오버죠. 그거는 어떤 예방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그 식품 연구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어떤 감소를 위한 어떤 노력의 일부분이지 다가 아니다 이거죠. 완벽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무 지나치지 말아야 되죠. 조화를 이뤄라. 그리고 아무리 건강에 좋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 된다 이거죠. 맛있게 먹는 그 낙이라 있는 게.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건 이건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아시면 되겠죠. 이건 좋은 음식, 이건 나쁜 음식 이런 편견을 버려라 이거죠. 다 적절하게 잘 먹으면은 나쁜 음식도 좋게 되고 또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나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런 편견을 버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기 제가 오늘 돌아다 보니까 되게 그런 부분이 많이 커버가 되고 있는데 뭐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다 근거 있고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편견으로 되는 식이요법, 대체요법을 하면서 기존 치료를 멀리하게 되면은 그것은 훨씬 더 해롭다 이거죠.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인 그 상실감 또 그 돈이 많이 들죠. 재정적인 문제, 어떤 불확실한 미래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소화를 해야 된다 그죠. 자신감을 가지고 뭐 이것은 시간이 많으면 일일이 한번 읽어볼 만한데 축하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즐기고 또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그 환자분들 모이면은 웃음 치료가 있어요. 웃음 치료 막 웃게 하는 거죠. 또 다 잊어버려 여행을 따라든지 원하는 것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든지 최근에 저희 환자분들이 히말라야에 등반했습니다. 아마 20며칠 날 TV에 나오는데 환자분들이 히말라야 갔어. 뭐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한다든지 또 자기를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우리나라 여성분들 다 자기를 감추고 자식한테 희생하고 남편한테 희생하고 그 순간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암에 걸린 순간 이제 자기를 찾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워낙 예후가 좋으니까 아 선생님 저는 유방암에 걸린 게 너무나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찾았다 이거죠. 여러 가지로 암이나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좀 더 개선된 식으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저희 그 비너스회입니다. 비너스회는 이제 환자들이 모여서 서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 자조죠, 자조. 아까 같은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하고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아니라 어떤 좋은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개발하는 거죠. 상당히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저는 거기 이제 상담을 해주죠. 상담이 10,000몇 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사이트의 주소인데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하고 뭐 마라톤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댄스를 한다든지 노래 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그 어떤 암을 극복하고 어떤 새로운 삶을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저희 그 한국유방건강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사이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재단에서 이제 도와주고 있죠. 여러분 이제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정 지원을 요청하면은 가능하면 허락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상담하고 또 저희 유방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받고 지식을 제공하고 어떤 그 여러분들이 처음 암에 걸렸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 어떻게 되냐 어떤 치료를 받았냐 이런 것이 궁금할 때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지식을 이제 얻는 거죠. 전반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뻔 하는 것을 이런 데서 이제 정보를 얻는 것이죠. 자, 이제 진짜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유방암을 예방을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식단에서는 그 에스트로겐을 낮추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낮춰주는 방법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는 콩입니다. 콩에 이제 근데 콩이 한때는 이제 콩이 너무 위험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콩의 성분을 먹는 얘기고 콩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부나 그 된장찌개 하는 건 굉장히 이로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그 당, 밥 같은 거,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섬유질, 뭐 이제 이런 섬유질은 우리 몸을 씻어내는 효과를 가지죠. 김치나 이런 그 섬유질 같은 것을 많이 먹으라 이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항산화 음식,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라 그러죠. 이것은 제가 번역한 책인데 체지방을 줄여라. 특히 이제 폐경 후에는 체지방을 줄여라 하는 것이 이제 또 제가 제일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건 운동. 운동은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특히 암에 걸린 분들은 굉장히 아주 완전한 근거는 없지만 예방 효과와 치료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 환자분들이 여러분들 10월 가면은 시청을 이렇게 핑크빛으로 조명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유방암을 한번 인지시켜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환자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달에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